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뺑소니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쉽게 말해서 법률적인 용어로는 특가법 위반 도주 차량 치상인데, 사고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가 이제 상해죠.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이제 인식했음에 불구하고도 도로교통법의 이제 54조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갖다가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해서 사고를 낸 자가 누군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만들었을 때, 뭐 상태를 초래했을 때를 이제 뺑소니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 PD님이 보시기에는 왜 사고가 났는데 왜 도망을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도망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뺑소니 치는 경우 음주를 했다든지 술을 한잔 먹었다든지, 그다음 내가 면허가 없어요. 면허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내 차가 보험이 가입 안 돼 있어요. 아니면 중앙선을 침범을 했다든지, 뭐 12대 중과실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했던 거 있잖아요. 캥기는 게 있으니까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사고가 있었는지를 알았는지 여부겠죠.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봤을 때는 사고가 확실히 났는데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 의뢰인 같은 경우는 버스를 몰고 계신 분이었어요. 버스를 몰고 이제 가는데 그날 비가 좀 많이 왔어요. 차선 변경을 했는데 뒷차도 같이 차선 변경하다가 부딪힌 거예요. 근데 차가 상당히 많이 부서졌어요, 뒷차가. 근데 이분은 몰랐던 거죠. 그냥 쭉 갔죠. 그냥 쭉 가가지고 근데 계속 뒤에서 누가 차 따로 쫓아와요. 뭐 별 신경 안 썼죠. 근데 자기는 왜냐 손님들 내려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갔는데 이 사람이 신고해버린 거예요. 신고하고 쫓아와가지고 이제 자기 뺑소니라고. 그 사람 뭐 버스랑 받았으니까 약간 뭐 다쳤겠죠. 근데 실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뺑소니로 몰리니까 그래도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뭐 얘기를 딱 들어봤었어요. 들어보니까 실제 충격한 부위를 보니까 그 버스 뒷중이더란 말이에요. 충격을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일반 그 승용차하고 버스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 버스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있어요. 근데 또 비가 상당히 왔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 비가 내리기 전에 이제 그 저희도 블랙박스에 보면 그 타이밍에 승객이 이제 하차벨을 누르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 뭐 그걸 충격을 감지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는요, 버스는 G 노선으로 가야 돼요. 노선으로 가야 되는데 도망가는 놈은 노선으로, 정해진 노선으로 도망가지 않아요. 그리고 도망갈 이유가 없는 거죠. 노선으로 계속 가요. 그리고 그 버스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 뒤에 무슨 버스 무슨 전화번호 5개 있어요. 뭐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사고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무혐의를 받았던 사건이죠. 또 그 다음 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하고 같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쑥도 캐고, 그 다음에 그날 장터가 서고 해가지고 그 장에 가서 뭐 국밥도 먹고 뭐 식사도 하시고 데이트 하시고 이제 그 남자친구 집에 간 거예요. 남자친구 집에 가서 남자친구 집 청소 좀 해주고 자기 이제 나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가는 길인데 거기가 이게 방지턱 아시죠? 네. 방지턱이 있는데 자기는 그냥 방지턱 지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서 피해자를 추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좀 아무렇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10며칠인가 지나가지고 경찰이 이제 추적을 해서 이제 온 거예요. 이 사람이 뺑소니라고. 그 한참 지났으니까 뭐 약간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소명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 경찰은 술 먹고 도망갔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목격자가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목격자가 쫓아갔었대요. 이 차를 쫓아갔는데 그래서 쭉 가더래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난리 나고, 이제 할머니 이제 그 충격 부위가 어디냐면 할머니 있으면 다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차가 타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 충격을 인식을 못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격자 이제 진술 내용을 보면 그때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고 자기도 멈추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봐도 이게 뭔가 피해자를 밟고 푹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수사기관이 이제 어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항상 다니는 길에는 그 방지턱이 있다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방지턱을 넘어간다고 생각했죠. 실제 방지턱 밑에 그 할머니 다리가 들어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을 못했다는 점 하나 밝혔던 거고, 그 다음에 술을 먹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이분이 그날 이제 드셨던, 우리 이제 먹었던 이제 가서 영수증을 끊었어요. 영수증을 끊었는데 그 영수증을 가지고 왔죠. 근데 수사관 거기서 못 믿어요. 술 먹을 수도 있지, 집에서 먹을 수도 있지, 그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분이 술을 안 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은 거 있냐고 물어봤어요. 건강검진 받은 게 있대요. 그러면 건강검진 받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 자를 떼오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건강검진을 받으면 뭐 흡연을 합니까? 음주합니까?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당연히 안 하니까 아니요로 체크해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뽑아왔죠. 그거 제출하고. 됐어! 그리고 이제 범행 후에, 만약에 이제 사고 후에 이 사람이 진짜 그 뺑소니를 쳤다고 인식을 했었으면, 보통 사고가 났다고 뭔가 긴가민가 하다면 브레이크를 밟아요. 아, 네, 맞죠. 살짝 밟아보잖아요. 맞죠. 근데 목격자한테 이걸 물어봐달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브레이크 밟더냐고. 근데 목격자가 했던 말이 독특한 게 뭐냐면 그냥 가네 이거였어요. 뭐 그런 것들이 갖다가 다 이제 소명이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무혐의가 됐죠. 그냥 사고를 있었던 것 같다 느낌이 드시면 그냥 차를 세워서 그쪽 가셔야 됩니다. 아니겠지 하면서 뭐 슬금슬금 하다 가면 뺑소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뺑소니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음주운전 사건에 때도 얘기를 했겠지만, 자기가 당장 음주를 했다든지 무면허를 때문에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도망가봤자 우리나라는 CCTV가 있어서 다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사고가 났으면 그걸로 그냥 처벌 받으시는 게 제일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